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나씨님. 겨울에 진입하는 월요일입니다. 춥네요. 너무 춥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벌벌 떨었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입석 금지니까 못 태워가지고 하나 보냈는데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뉴스인데요. 허그 7천억 신종 자본증권 발행 예정이다. 그래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만 4조 원. 그래서 연 3.5에서 4.1로 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14일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쇼츠를 만들었었죠. 쇼츠를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10월 30일경 올렸습니다. 이거 네. 국토부랑 금융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건 해결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댓글이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전세대출 중개를 했나요? 중개 안 했죠. 그쵸. 저희가 중개도 안 하고 대출을 또 판매하나요? 아니죠. 대출 판매도 안 하죠. 그쵸. 대출 판매도 안 하는데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 뭐죠? 책임져 주나요? 이런 댓글은 참 상식 이하인 것 같습니다. 에이. 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네.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쵸.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 저희는 뭐 아무 신경 안 쓰지만 그거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쵸.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도 똑같죠. 네.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집의 희망 고문. 서초 장기 전세 1만 가구,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아이를 낳으면 90%에서 이제 80%까지 시세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래서 네. 10년 전에 공공임대 사건 재현 전망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했었거든요. 위례랑 뭐 판교 이런 쪽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대로 해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 가격이.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하면 또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냐라는 건데, 저희는 이걸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20년 뒤에 만약에 80%, 90%의 이제 가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청계 그쪽의 아파트들이 15억에서 20억 사이였잖아요. 뭐 18억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20년 뒤에 그냥 무조건 더블 보는 거 아닙니까? 더블은 어려워도. 네, 그쵸. 네네. 일단 뭐 최소 2배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어쨌든 집값이 네, 그래서 오르고 되게 많이 청계산역 되죠. 쪽에서 뭐 30억 정도 네. 해가지고 시세의 80%, 90%면은 뭐 24억, 27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혼부부들이 20년을 차곡차곡 안 쓰고 모아서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마련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거는 희망 고문 무조건 이거는 그 가격도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게 바로 그냥 기사에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올해 처음 떨어졌다. 그래서 9월 달에 스트레스 DXR 2단계를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 은평구 등 서부권 낙폭이 커졌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강남 쪽은 상승했고, 그리고 노도강 쪽은 내렸다. 네,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도 많이 내렸다. 서부권 많이 네. 내려갔네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극화다. 양극화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내려가고 어느 정도 시점에 저점 하방 압력이 잡히면은 결국에는 온기들이 이제 퍼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용적률 상향, 노원 구로 강서 재건축 탄력. 그래서 서울시 땅값 싼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서남권 대개조 같은 경우도 이제 용적률을 400%까지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30 세대가 매수세가 높은 지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원, 구로, 강서가 2030의 매수세가 높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게
대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여기 아, 이제 대출 네. 전문가 의견에는 대출 의존도가 2030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재건축은 실제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나보고 왜 나가라 그러냐. 그래서 어려운데 그리고 사업 수익이 나와야 재건축 사업이 갈 수가 있는데 사업 수익이 안 나오면 갈 수가 없다. 뭐 제초안 등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땅값 싼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세대수를 더 짓게 되면은 사업 수익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제 재건축 동의율이 올라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2030 세대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은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 40% 할인 분양 사실이었다.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 할인에 이자 지원까지 제공. 대출 60% 나오면은 본인 부담이 없다. 예, 월세가 고공행진 중이나 오피스텔은 이제 하락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오피스텔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오피스텔 현장이 여기입니다. 더 프라우드 창동. 네, 그래서 실제 분양가는 6억인데 여기서 대출이 60%가 가능하면은 뭐 한 3억 6천에서 3억 9천까지 그래서 약 4억으로 잡으면 한 2억 정도가 이제 할인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네, 근데 이게 뉴스만 보면은 40% 할인 분양 엄청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반값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분양가 책정을 잘못한 겁니다. 분양가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5구제곱미터잖아요. 네. 아파트 5구제곱미터면 이제 25평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 5구제곱미터는 아파트 18평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 18평인데 지금 이 동네 일대를 평당가를 잡아보면 한 2천만 원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수준이. 네. 지금 평당가를 2천만 원 수준으로 보는 게 이제 적정하고요. 아파트로 봤을 때. 그래서 18평에 2천만 원을 곱하면 거의 한 3억 6천에서 3억 8천이 적정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33%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 40% 할인이 적정한 가격이에요. 비싸게 질러놓고 네, 시장이 이제 망가져서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가 안 되는 이제 중공 미분양이다 보니까 빨리 이제 털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할인해주고 뭐 지금 6채가 남았고 뭐 자기한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잘못하셨다가는 큰일 나니까 큰일 나는. 조심하시고 차라리 아파트를 주변에 좋은 아파트를 보시는 게 낫다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청약홈에 가서 주요 단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게 요 군포 현장 있고요. 네. 요거는 6월에서 분양 리포트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베스티뉴 요 현장도 상당히 중요한 현장이고요. 여기도 분양 리포트가 작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일산 쪽을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 현장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일산은 왜 그러냐면 이제 대곡, 고양, 창릉, 장항 이런 택지지구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될 거라 저기는 이제 입지가 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GTX역 바로 주변 빼놓고는 탈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으로. 왜냐하면 고양, 장항, 뭐 대곡 이 일대가 개발이 되니까 창릉이라든지 그쪽 지역으로 개발되는 쪽의 분양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산 구도심에는 절대 분양받으시지 않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현장도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현장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베스티뉴는 분양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포 대야미도 분양 리포트의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이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왜 갑자기 청주냐, 지방을 갑자기 왜 보자고 하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보시면은 요쪽인데요. 분양을 하게 될 현장이.
근데 이 주변에 분양했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 네, 분양했던 현장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세가 여기 딱 가시면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지금 여기가 프리미엄이 6천이라고 전매 물량이 나와 있어요. 오. 네, 근데 부동산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 신영지에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여기가 지금 로얄 RR이라고 표현하는데 로얄동의 로얄층 그걸 R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게 보통 지금 9천에서 지금 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와, 네, 그렇게나 분양, 많이요? 분양권 프리미엄이.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청약이 나오면 청약을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크로베스티뉴 분양 리포트를 보면요. 저희가 이거를 9월 달에 작성한 분양 리포트인데 네.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예상 분양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상 분양가가 지금 10억 그리고 9억 9천. 네. 근데 아크로베스티뉴 모집 공고 가격을 보시면 지금 10억 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10억 10억 8천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네, 10억 5천 네. 네, 10억이니까 거의 한 3%에서 6% 사이권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맞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못 맞춘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이제 10억 이하로 나온다는 분들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요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적정하다라고 보여줬는데 이것도 그때는 이제 비싸게 보지 않았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주변 일대에 범계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지금 신축이 없고 평촌도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요원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여기 신축이 들어오면 신축에 대한 호재가 일단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 일단은 저 정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목련 성경 1단지 7번에 가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평당 가격이 3,800이에요. 그리고 평당가 실거래 평당가는 3,500, 3,800. 그래서 평당 가격을 보면 신축이기 때문에 얘는 3,800을 준 거고 얘는 신축이니까 프리미엄을 줘서 4,000을 준 거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입주한 지가 꽤 된다라는 거죠. 목련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3년 차잖아요. 이야. 33년 차 아파트에 지금 신축 프리미엄을 3,800이 아니라 4,000을 준 거잖아요. 네네. 평당 한 200 정도 더 준 겁니다. 120에서 200 정도 더 준 거죠. 네. 그리고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 정도, 500에서 400 정도 더 준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약간 보정치를 올렸는데 거의 이제 근접하게 이제 예상 분양가가 실제 나온 분양가랑 이제 맞아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단지는 지금 되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촌에 또 다음 주에 자이가 또 분양 예정입니다. 네. 이쪽 위쪽에 안양운동장 아래쪽인데요. 네. 여기 이제 자이가 이제 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평촌 쪽에서 두 개의 단지의 신축 현장들이 이제 열띤 분양 시장을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단지들이고 여기에 이제 거주지나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통장을 또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중요 단지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